세상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발 뉴스 등을 모아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내용 분석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81%. 대체 뭐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거의 바닥이 나버린 걸까요? 이건 뭐 주식시장 폭락이나 기업 파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한 숫자는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그 정체를 파헤쳐보죠. 네, 정답은 바로 국제우편물이었습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가던 속보가 81%나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우편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그냥 우편물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만약에 이 우편 대란이 여러분이 사려는 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저 멀리 덴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정책을 바꾸고 심지어 유럽을 향한 군사적 위협과도 연결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부터 마지막 조각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 그 마이너스 81%의 원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관세라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다시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최소 면세 조항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무역 교정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1938년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미국에서는 $800 미만의 소포는 세금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전 세계 소상공인과 미국 소비자를 잇는 고속도로 같은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단 한 번의 행정명령으로 이 오랜 규칙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이 외국 기업들이 악용하는 허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2025년 8월 29일부로 그냥 폐지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뭐 즉각적이고 엄청났죠. 이제 모든 소포가 세관 심사를 받고 관세를 내야 하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88개 나라의 우편 사업자들이 아예 미국행 서비스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81%의 진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관세 정책의 파도가 이제 미국 안에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냐는 거죠. 이 공격적인 관세는 자동차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입 차량 부품에 높은 세금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차 가격이 폭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2달 동안 가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가격이 안 오른 이유는 바로 시차 때문이었어요. 3월에 관세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미리 차를 막 사재기했고요. 딜러들은 그동안 관세가 붙지 않았던 기존 재고, 그러니까 비축분을 팔아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진짜 관세 폭탄의 충격을 못 느꼈던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달 안에 이 재고 방어막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보죠. 이 경제적인 파장이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동맹 그리고 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긴장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장은 가장 가까운 동맹 캐나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관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죠. 결국 2026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던 국가적인 기후 정책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이 이웃 나라의 환경 정책에 발목을 잡아버린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아주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에게 의존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북미 대륙의 끈끈한 신뢰관계에 아주 깊은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동맹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사이에 적대국과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자 푸틴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답했죠. 만약 그곳에 외국 군대가 나타난다면 합법적인 표절이 될 것이다.
이 경고는요, 경제적 갈등이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또 다른 핵심 동맹, 바로 유럽연합으로 번집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한테 막대한 벌금을 물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보복 관세를 하겠다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어요. 이 발언을 보면 이제 동맹끼리 정책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새로운 외교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역 분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패권 경쟁이죠.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건 어떤 기업의 1년 매출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에서 나온 단 하나의 합의금 X입니다. AI 기업 엔스로픽이 자신들의 챗봇 클로드를 훈련시키려고 무려 50만 권의 책을 무단으로 썼다는 작가들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저작권 분쟁 하나가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사건이죠. 그리고 엔스로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부터 챗GPT의 오픈 AI, 그리고 애플까지 지금 거의 모든 거대 기술 기업들이 창작자들과의 저작권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창작자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대외 정책이나 무역에서 보였던 이런 단호하고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는 접근 방식은 이제 미국 국내 기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이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겁니다.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기관에 심장부에 아주 전례 없는 조치가 가해진 거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했고 법무부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들은 이걸 두고 중앙은행을 길들이려는 전례 없는 압박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쿡 이사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독립기관 간의 긴장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호한 접근 방식은 경제를 넘어서 사회와 교육 정책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덴버의 한 학교가 모든 성별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자 미 교육부가 연방 기금을 받으면서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역의 교육 정책에까지 직접 개입해서 새로운 기준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작은 단 하나의 관세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 파장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서 전 세계의 우편망을 멈추고 캐나다와 유럽 같은 오랜 동맹을 흔들었고요.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I 기술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고 마침내 미국 안으로 돌아와 연준과 공립학교라는 전통적인 기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정책이 세상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혼란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의 시작일까요? 이 거대한 파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글로벌 게임의 규칙, 즉 새로운 플레이북을 쓰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